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첫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쏠리는 자금에 두 주가의 급등이 또 한 번 지수 최고치 경신을 견인한 하루. 그러나 동시에 시장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10배가 더 많은 하루가 또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3개로 오늘장 바로 정리해보죠. 먼저 포인트 1. 전자닉스 약속의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상장된 오늘 오전에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는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 수료해야 하는 사전 교육에 신청자가 한데 몰리면서 20만 명까지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컸던 오늘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여러분은 이제 오후 3시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매일 장 마감 직전 오후 3시 전후로 하루 변동성을 맞추는 리밸런싱 매매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홍콩에 먼저 상장된 바 있는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은 장 마감 전 1시간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6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삼전닉스 두 종목이 거진 코스피 지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는 장 마감 전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면 코스피 전체가 요동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급등하고 있지만 장중 고점 대비 탄력은 현재 둔화된 모습입니다. 포인트 2. 메모리 반도체 더 이상 사이클 산업이 아닌 수주잔고 확보 같은 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걸까요? 간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시총 1조 달러 돌파. 오늘 우리 시장 SK하이닉스의 시총 1조 달러 클럽 진입이 동시에 이뤄집니다. 밤사이 UBS의 마이크론을 향한 목표가 3배 상향 조정 리포트가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죠. LTA 장기 공급 계약 도입에 따른 효과에 포커스를 맞춘 이 UBS의 논리. 그동안 반도체는 실적이 언제 꺾일지 모르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산업이었기 때문에 미래 이익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청산 가치 개념인 PBR 기준으로 주가 고점을 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LTA 장기 공급 계약이 단순 물량 기반이 아니라 고정 가격 체계까지도 포함된다라는 논리에 공급자 우위의 극대화 현상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반도체에 환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에 있겠습니다. 포인트 3. 전자닉스 고점 살짝 낮추자 튀어오른 두 형제 확인해 볼까요? 현대 오토에버와 LG CNS의 급반등이 함의하는 바는 또 무엇일까요? 오전부터는 삼성 SDS가 초급등 양상을 보이며 삼성 전기 후발주자 역할 톡톡히 해줬고요. 오후 들어 현대차그룹, LG그룹의 시스템 통합 기업도 함께 발맞춰 급반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각 그룹사의 IT 인프라 구축 시 핵심이 되는 기업들로 모이고 있는 시장의 에너지를 우리는 또 어떻게 전략으로 이용해 볼 수 있을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첫날 코스피는 장중 8,450포인트까지 돌파합니다. 장중 고점은 정오 부근에서 확인이 됐고요. 오늘 또 동시에 SK하이닉스가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진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반도체 투톱의 급등 양상 속에 장중 고점을 정오 부근에서 확인했고요. 살짝 탄력은 둔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지수는 현재 2.49% 상승 8,247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반도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대금이 일제히 좀 쏠리면서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IT 쏠림 심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자 전체 종목 수 중 90% 종목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HD현대 중공업도 상승 전환에는 성공을 했지만 대부분의 어제 좀 강했던 조선 쪽 오늘은 쉬어가고 있고 건설, 전력까지 오늘은 모두 조용한 모습. 그나마 삼성 SDS,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LG CNS 같은 시스템 통합 기업들이 반도체 투톱과 함께 키 맞추기식 좀 동반, 급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 독주를 하자 지금 소부장 쪽은 일제히 소외되는 그림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뿐만이 아니죠. 로봇, 2차 전지 쪽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보이며 지금 마감 직전에는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3.3%까지 낙폭 확대, 현재는 1,133포인트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이오주의 투심이 어느 정도 좀 회복될 기미를 보이는 걸까요? 오늘 D&D파마텍 임상 이상 결과 공개의 주가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D&D파마텍, 펩트론을 비롯한 코스닥 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약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줄기세포 치료 쪽 네이처셀은 2연상 이후 오늘까지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미국 FDA 임상 승인 기대감 오늘까지도 가져가는 모습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 46조를 넘어서 지금 5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가까지 거래대금 현황 좀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역시나 거래대금은요. 자금은 반도체 투톱과 레버리지 ETF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외국인 동향 볼까요?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매도로 전환했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다시 매수로 전환. 현재는 다시 매도로 전환하면서 외국인 533억 원 매도 우위, 기관까지 소폭 매도. 개인도 오늘은 어지럽습니다. 오후 1시부터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까지도 2,3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외인 기관 동반해서 팔고 있고 개인만이 지금 매수량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 속에 선물 시장에선 그래도 외국인이 4,600억 원 넘게 매수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정신없는 변동성이 가득한 시장입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 마감 전략, 파이널콜로 출발합니다. 파이널콜로 오늘장을 정리해봅니다. 두 분과 함께 해볼게요. 한국경제연구소 김성준 이사 그리고 에코리서치랩 황주명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장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눠서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황부터 만나보시죠. 현재 시각 삼성전자는 31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왔네요. 2.6% 상승, 30만 7천 원 선 지나가면서 고점 대비 살짝 탄력 둔화됐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0% 급등은 정말 대단한 상승률이지만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탄력이 둔화된 모습.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오후 3시 전후로 나타나는 전자닉스의 변동성 및 지수의 변동성 유념하셔야겠습니다. SK스퀘어도 8% 급등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삼성그룹주, 삼성생명, 삼성전기, 삼성 SDS가 동반해서 강세를 보였고 삼성물산은 보합권에 위치해 있는 하루. 삼성전기는 오늘 장중 170만 원을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상승 탄력이 돋보이는 쪽은 액침냉각 쪽이 또 되겠습니다. 삼성공조, 삼성그룹주와는 전혀 무관한 기업인데요. 액침냉각 관련주로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상한가 직행에 성공, 삼성 SDS도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한 가운데 한올바이오파마도 19% 급등, 현대오토에버가 오후장 들어서 급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삼화전자 18% 가까이 급등, LG CNS도 현대오토에버와 함께 오후장 들어서 동반 급반등 현상 포착됐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반등장에서 뚜렷하게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KEC,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BH, 성문전자, 해성DS, 가온전선이 하락률 상단에 자리하면서 그동안 반도체와 함께 올라왔던 기판 쪽이라든지 전력 쪽 오늘 쉬어가고 있는 양상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에서의 질문은요. 당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향해 봐야겠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 첫날 타이밍 좋게 밤사이에는 메모리 반도체, 이 장기 계약 도입에 따른 효과가 우리 생각보다 더 클 것이라는 로직의 UBS 리포트까지 발간이 됩니다. UBS는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1,600달러대로 3배 넘게 대폭 상향 조정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마이크론의 시총 1조 달러 돌파 절차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김성준 이사님, 네. 당분간은 이런 반도체 투톱의 쏠림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최근에 나타나는 것처럼 당분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어제 UBS가 기존의 목표 주가가 535달러에 불과했었으면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가 근데 어찌 보면은 주가가는 현재 주가는 800달러대였었기 때문에 뒤늦게 이렇게 좀 올렸었던 부분들인데요.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역시도 LTA 장기 공급 계약을 사실 오래 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 결과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어요.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이 당시에 맺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은 더 올라간 후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 향후에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라면은 더 좋은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을 이제 과거에도 한번 우리가 치킨 게임을 경험을 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이유들은 이제 업황에 대한 것들을 이제 훼손시킬까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좀
존재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이 3년에서 5년간의 장기 공급 계약을 물론 비록 현물가 대비 대략 한 30% 전후에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장기간에 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를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보다 이전보다 적극적인 증설을 도모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이익의 안정성이 상당히 좀 도모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들이 아니라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시장의 이 반응도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압도적인 거래 대금의 집중 현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시총 3위도 SK스퀘어 역시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에 같이 기대서 움직이는 측면들이 강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반도체로 시작해서 반도체를 끝나는 그런 분위기고 이런 것들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코스닥이 과매도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쏠림 이후에 잠시 쉴 때 조금 이제 반등하는 정도의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많이 빠졌다는 것만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투톱에 좀 더 집중하는 것들이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5만 전자, 400만 닉스도 간다고 하는데 과감하게 레버리지 ETF 바로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분들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유의사항을 좀 전해주신다면요. 앞서서 이혜수 앵커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오후 3시 전후로 이렇게 이 거래대금이 집중이 되고 이제 트래킹 에러를 줄이기 위한 그런 이제 거래가 활발히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오늘도 뒤에서 모두 다 지금 음봉이 시가 대비는 좀 밀려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장투보다는 주로 좀 트레이딩에 많이 활용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본주는 좀 장투를 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레버리지는 좀 이제 짧게 끊어가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병행을 하더라도 본주가 좀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버리지 ETF 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부분까지 좀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현황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지금 현황 살펴보시면은요,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중에 빨간불을 켠 종목은 바이오 쪽만이 유일합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쉬어가는 가운데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2위로 다시 등극하면서 6% 급등, 코어로티슈진도 지금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1%대 오름 그 가운데 삼천당제약은 또 쉬어가고 있고요. ABL바이오도 오전에 탄력 대비 둔화된 모습이지만 1%대의 상승률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도 지금 수급 공백이 느껴지고 있죠. 그동안 힘이 강했던 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기판 쪽도 오늘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자금이 많이 쏠리는 종목들입니다. 오늘도 1위는 대한광통신, 주성엔지니어링이 2위, 제주반도체가 3위인 가운데 낙폭은 9%가 지금 넘어서면서 주당 10만 7천 원 선으로 내려온 모습이고요. D&D파마텍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ICTK, HPSP, 파두 같은 종목이 거래대금 상위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의 질문, 반도체 소부장을 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자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되자 기존 반도체 소부장 ETF로 들어갔던 자금이 빠르게 전자닉스 ETF로 유입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했던 반도체 소부장, 주성 엔지니어링, 대덕전자를 비롯해서 기판 쪽도 오늘은 모두 조정을 받고 있는 하루입니다. 이렇게 펀더멘털 문제가 아닌 수급 문제라고 해도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에 따른 소부장 전략, 우리가 오늘 장을 보고 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황주명 대표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부터는 코스닥 기업들이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매수 포인트가 이제 좀씩 잡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한 부분은 일단 ETF에 대한 부분이 삼전닉스 ETF가 출시를 했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이 나왔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들고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ETF가 2배씩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열광을 하면서 시장에서 상승하는 몫을 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전닉스 그래서 좋냐?
당연히 좋습니다. 다만 이 조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라는 부분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신용 리스크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너무나 풀로 신용을 가져가시는 전략은 좀 리스크를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모든 증권사들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용 쪽으로 많은 부분들이 꽉꽉 메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떤 작은 바늘 하나가 툭 터졌을 경우에 급락을 한 번씩은 연출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물론 실적 때문에 재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신용이 너무나 꽉 채워져 있을 경우에 변동폭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부터는 가져야 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간다는 부분이 아니라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갖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소형주들이 제가 여태까지 소형주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번 쪽은 다음 주부터 슬슬 저점을 만들어 가려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반등을 한다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가 전 좀 한 단계 앞서서 늘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점을 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신용을 담고 있다. 혹은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리스크다 할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만 어느 정도는 포트폴리오를 많이 낙폭되었던 종목들로 일부 뭐 20-30% 정도는 한 번에 이동하지 마시고 뭐 오늘 폭락했다 했을 경우에 조금씩 이동하는 전략을 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까지 가는 부분.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좋지만 리스크 관리 같이 가면서 신용 비율을 좀 줄이자. 신용이 있으신 분들 혹은 포트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포트 비중 조금씩 좀 정리하시면서 가시자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차피 반도체 신기술에 대한 부분도 계속 두각을 받을 겁니다. 아까 이제 주선형 엔지니어링에 이런 종목들 나왔는데 눌렸다고 해도 이 종목도 다시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낙폭일 땐 또 다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낙폭 때는 한 번씩 기회를 보자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투톱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자금의 에너지는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다라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감 전 특징 섹터 및 특징주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삼성 SGS의 상한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뭐 삼성그룹주, SK그룹주가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 글쎄요. 삼성 전기 후발주자로 삼성 SGS. 그렇다면 우리는 삼성그룹주 안에서 이제는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해 보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뭐 삼성 ST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뭐 좋아지면은 AI 인프라 기업들, 네. 이제 삼성 SA 이런 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이후에 사실 LG CNS도 마이너스권에서 오늘 지금 현재 14%대 급등을 하는 이유들도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비슷합니다.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SK 스퀘어가 이제 따라서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상 이제 삼성물산을 가장 이재용 회장이 많이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직접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5% 가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따라서 움직이는 측면들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현재 오늘 음봉의 모습을 띠면서 오장에서 다소 조금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금 현재는 뭐 눌림목을 좀 더 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삼성생명 역시도 이제 삼성전자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삼성물산도 삼성생명의 지분은 19%대를 가지고 있어서 뭐 이제 같이 이 두 회사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과 함께 동반해서 지분 가치 평가로 주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물론 이들 기업들도 주가가 상당폭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염두하시면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그룹주까지 좀 점검을 해주신 가운데 바이오로 또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 투자 전략을 여쭤볼 때마다 우리 황주명 대표님이 비만 치료제 중심의 반등 나올 수 있으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시즌이 여름이니만큼. 그런데 오늘 정말 D&D 파마텍 상한가, 펩트론도 강한 모습 바이오주 중심에서 지금 비만 치료제가 대표적인 역할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줄기세포 치료 쪽도 함께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리가켄 바이오, 코롱 티슈진, HLB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다소 아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타 다른 바이오 쪽도 함께 강하게 올라오려면 금리가 중요한 거 맞나요?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시장의 매기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리가 좀 인하되었을 경우에 상승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바로 바이오가 요즘에는 눈에 보이게 적용되는 것을 좋아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왜 상승했냐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실적이 좋아지니까 반도체 수급이 워낙 좋으니까라는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이 제일 잘 나가는 뭐 APR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즌입니다. 항상 트렌드에 대한 부분은 좀 민감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더위도 만만치 않게 더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여름에 되게 되면 노출의 계절이다 보니까 더 많이 또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더 나아가 생각할 것은 뭐 D&D 파마텍이나 뭐 펩트론 무조건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는 근감소증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단계 앞서 나가서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다이어트 약을 맞았을 때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 근육도 같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나 혹은 지금 맞았을 때 부담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을 안 했지만 한 번 더 나아갔을 때 뭐 HK 이노엔이라든지 혹은 모아라이프 플러스라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근감소증을 연구하는 쪽. 그러니까 단순히 다이어트도 같이 맞아지지만 병용 치료제로서 근감소증까지 같이 가는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노인성 질환에서 우리가 근감소증 많이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 좋다.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전략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쪽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3시 22분 2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죠. 대형주 매수 집중되면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장중에 경신을 했지만 코스닥은 철저히 소외되는 모습 속에 코스피도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10배가 더 많이 확인됐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도 상승폭이 좀 둔화되면서 2%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8,210포인트에서 예상 체결지수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코스닥도 낙폭 만회하지 못하고 3.2%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하루, 글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서는 너무 힘들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워낙 시장의 매기가 이쪽으로만 쏠리다 보니. 현 시장에서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담아서 덜 소외감을 느끼시는 게 현명한 전략일까요, 이사님? 사실 오늘 뭐 오장 들어서 지수가 고점 대비 좀 늘려가는 모습들이고 좀 많은 종목군들이 그리고 주도했었던 대형주들도 다소 좀 시가 대비 음봉의 모습을 많이 띄고 있는 종목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적극적인 오늘은 매수보다는 일부 조금 비중 좀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주 후반을 좀 도모해보는 전략이 오히려 더 현명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코스닥 물론 오늘도 뭐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고 아마 내일 시가 쪽도 그렇게 썩 좋은 현상들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저도 비슷한 의견으로 주반 정도에는 코스닥 시장도 한번 강한 그런 좀 반등의 모습들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요. 현재 구간에서는 삼전익스를 뭐 지금 당장의 매수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좀 조정이 올 때를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 SDS의 상한가 그리고 뒤이어서 현대 오토에버와 LG CNS 이 시스템 통합 쪽의 동반 급등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은 로봇이 될까요? 아니면은 이거와 연계된 시스템 통합 관련 종목들의 약진이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시스템 통합은 좋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통합도 결국 로봇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 SI도 결국 시스템 통합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STO 시장인데요. 지금 STO 시장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코인이라든지 STO 시장에서 삼성 SDS와 LG CNS는 갖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권사라든지 은행이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다만 이 시장에 그분이 좀 묻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시장에 대한 변화는 굉장히 좀 급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로봇,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봇은 저는 계속해서 좋다. 아마 1인 1로봇 될 때까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시스템 통합 같은 경우는 모든 IT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SI 관련된 종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 SD와 LG CNS의 공통점이 STO라는 부분 혹은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씩 살아나는 거 아닌가. 드림 시큐리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좀 주목해 보시면서 증권사라든지 은행의 움직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하락률 상위 테마 중에 전력 전선이 위치하고 있어서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봐도 되는지 아니면 다시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는지 반도체가 돌아가려면 또 전력이 필요한 건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반도체 전력 설비 쪽도 지난달 후반부터 상당히 강한 랠리를 한번 보였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소강 상태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특히나 오늘 전반적으로 뭐 동반 큰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오늘 현재 주가가 장중 저점에 대부분 위치했을 정도로 여전히 심리는 좀 악화가 돼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코스닥의 이런 전략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마찬가지 지금 당장보다는 주 후반까지 조금 더 좀 조정을 좀 더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전력 인프라의 이 쇼티지는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여기에서 랠리가 끝이다라고 보는 관점은 아닙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의 당장의 매수보다는 좀 더 2, 3일 조정을 좀 더 기다린 이후에 매수의 한번 분위기를 한번 잡아보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 쪽 점검을 해봤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살아나지 않는 투심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좀 반등이 나오다가 주춤한 모습, 역시나 수급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황주명 대표님의 의견은요? 네,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회복의 초입 구간은 맞고요. 다만 워낙 시장에서 잘 나오는 실적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눈으로 확인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눈으로 덜 확인되면 소외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1로봇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봇의 가장 핵심은 2차전지입니다. 아직 펀더멘탈이나 이 상승률이 좀 낮더라도 조금씩 포트폴리오에 적금하듯이 쌓아간다라고 하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은 에너지,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속도는 느리나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강했던 반도체 내 섹터는 바로 액침 냉각이 되겠습니다. 삼성 공조가 시총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여전히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 GST 같은 종목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지만 장 마감 들어서는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 글쎄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어느 정도 순환매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오늘의 상승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삼성 공조야 시총이 지금 1,200억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1,200억 정도.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시총이 작은 종목에 대해서 어찌 보면 소위 뭐 세력에 대한 그런 좀 매수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오면서 상한가를 만들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대표적인 액침 냉각 관련한 회사 GST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물론 장중 동반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오늘 소부장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그동안 물론 이제 상승을 했었던 측면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고점에서 상당히 좀 크게 좀 밀려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순환매고 조금 더 가벼운 종목 삼성공조가 지금 시세를 이끌고 있으나 현재 구간에서는 나머지 종목군들을 같이 동반해서 추격하는 매수는 일단 좀 지양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쪽 관련된 이런 분위기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시황은 좋습니다만 시세 또한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급한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APR이라든지 삼양식품 같은 쪽도 환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낙폭 확대하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되는지 황주명 대표님 의견은요? 네, 일단은 지금 한류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바람이 좀 불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워낙 시장 자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아직 사이클이 안 끝났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사이클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 될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은 유리하다. 뭐 APR, 뭐 삼양식품 같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 언제든지 낙폭일 때 기회를 좀 마련하셔도 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반도체주에 대한 투심 불타올랐죠.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마이크론의 폭등, 우리 증시에도 온기를 전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요.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건 수금의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코스닥은 오늘장 낙폭이 깊었죠.
지수는 상승 탄력을 받았지만 하락한 섹터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도 아직 진전이 크지 않고요. 이렇게 여러 기대감 그리고 불확실성이 혼재된 오늘장이었습니다. 양시장이 엇갈린 수요일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알아보시죠. 첫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한 섹터 AI입니다.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AI 섹터가 들썩였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 마이크론 무려 19% 이상이나 폭등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상승을 했죠.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AI 그리고 반도체에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오늘도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됐고요. 또 대규모 수급이 반도체 투톱으로 향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교섭 합의도 주가에 상승을 더했는데요. 오늘장 투톱 중에서도 하이닉스 주가가 정말 강했죠. 삼성전자는 장 후반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지만 하이닉스는 견조한 상승 유지했는데요. 두 종목 주가 보시면 삼성전자 2.67% 상승, 일부를 이렇게 반납하고 말았고요. SK하이닉스는 여전히 9.3% 오르면서 224만 원 선 넘겨내며 마감을 했습니다. 또 오늘장 AI 섹터 내에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은 종목이 있죠. 바로 삼성 SDS입니다. 장중 상한가에 도달했는데요. 상승 모멘텀은 국내 AI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의 재평가였습니다. AI 사이클에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능력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삼성 SDS는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혜가 전망되고 있는 거죠. 미래에셋증권은 삼성 SDS가 국내 AI 인프라 시장 확대 국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클라우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삼성 SDS 오늘장 일중으로 주가 보시면 여전히 상한가에 도달해 있네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26만 1,000원 넘겨내며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상승 섹터 보시죠.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섹터 내에서 선별적으로 종목 장세를 보였죠. 현지 시간으로 27일에 개막한 유럽 간헐화에 대한 모멘텀, 투심을 강하게 끌어올렸고요. 특히나 실제로 발표된 임상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오늘장 바이오주 안에서도 D&D 파마텍이 불기둥 꾸었는데요. 주가를 끌어올린 건 임상 이상의 결과였습니다. 사실 학회 개막 전부터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되면서 장중 주가 상한가에 도달을 했죠. D&D 파마텍은 이번 임상을 통해서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치료제의 모든 조직학적 평가 지표에서 차별화된 임상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제의 안전성 그리고 유의미한 통계를 확인했다라는 발언에 시장에 관심이 쏠렸죠. 또 알테오젠도 상반기 중 기술 이전에 성공했다라는 점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장 강세 보였는데요. 두 종목 주가 살펴보시면요. D&D 파마텍 여전히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98,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알테오젠은 5.74% 오르면서 38만 6천원 넘겨내며 마감했네요. 또 바이오텍 다른 관련주 주가도 보시면요. 선별적으로 큰 폭의 강세 보인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펩트로 오늘자 6.2% 올랐고요. 또 리가캔바이오도 4% 이상, 한미약품 4.2% 오르면서 오늘 장을 강세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주목할 세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건설입니다. 건설주 낙폭이 깊었던 오늘장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아직 지지부진하고요. 재건의 시점도 불확실한 상황이죠. 실제 통계가 투심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오늘 나온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의 국내 기업 해외 수주액 큰 폭으로 감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년과 비교해서 약 72% 감소했는데요. 특히 중동에서 수주 감소가 컸고요. 중동 전쟁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나증권은 건설주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제시했습니다. 종전 협상의 결과와 시기에 대한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고 봤고요. 여전히 해협은 봉쇄 중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장 약세 보인 건설주 주가 살펴보시죠. 대우건설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9.1% 내리면서 오늘 장을 마쳤고요. GS건설도 7%, 현대건설 5.5% 이렇게 대형주 전반이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지수 마감 현황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일중으로 보시죠.
네,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코스피 장중에 8,457선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현재는 2.25% 상승하면서 8,228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보시죠. 코스닥은 오늘장 코스피와 표정이 엇갈렸죠. 오늘장의 낙폭이 깊었습니다. 현재 3.36% 하락을 했고요. 1,133선으로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질주하면서 또 한 번 신고가를 쓴 코스피였습니다. 수급 쏠림이 심화되는 증시 어떻게 대응할지 이어지는 분석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수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환율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교보증권 위재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환율이 많이 하향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500원 선 위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네요.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6.2원 내린 1,501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은 달러와 약세 압력과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가 겹치며 3거래일 만에 장중 1,500원을 하회했습니다. 장 초반 달러 환율은 야간장 종가 부근인 1,507원 수준에서 개장 직후 꾸준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대외적인 재료로 보면 최근 유가 상승세에 따라 유로존에 더해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들도 금리 인상 기대감이 강해지고 있고 금리차 축소 기대감에 따라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이자 달러화는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한편 내부적으로 보면 수급 여건이 환율 하락 쪽으로 더 기울어진 하루였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순매도를 이어나가던 외국인이 오늘은 장중 순매수와 순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몇 주 동안 보였던 대규모 순매도 물량은 없었습니다. 외국인의 급격한 매도세가 진정되는 가운데 수출업체들이 월말을 맞아 내고 물량을 쏟아내며 환율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계절적으로 월말에 수출업체들의 환전 물량이 몰리기도 하고 1,510원대 레벨에서 환율 고점 인식이 강해진 영향입니다. 오후 중 달러 환율은 1,498원 부근까지 터치 이후 소폭 반등한 1,500원 부근에서 거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이번 주 후반에는 내고 물량뿐만 아니라 외국 기관들의 국내 주식에 대한 리밸런싱 수요가 다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달러 매수와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가 겹치면서 환율 양방향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ADP 주간 고용과 미국 제5년물 입찰이 진행됩니다. 달러화는 최근 미국의 인상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다가도 유럽을 포함한 기타 선진국들이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에 강세폭이 제한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유가 상황에 더해 주요국 금리 경로가 외환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보증권 위재현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